국민의힘 소속 윤희숙 의원이 더블 사퇴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경선, 대선 경선에서 이제 물러나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어째서 이런 결정을 했는가?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해서 거기에 혐의가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을 통보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점입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농지법 위반, 소위 소작을 줬다.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을 들여서 농사를 짓게 하고 쌀을 가져다 먹었다. 자기 땅인데, 이런 혐의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한 것이죠. 이러고 보면 아버지가 이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걸 가지고 이 중요한 두 가지 지위라고 해야 하겠죠. 그것을 다 내놓는다. 좀 놀라운 결정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 농지법 위반 우리가 좀 살펴보기는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그것을 먼저 봅시다. 이 땅이 세종에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세종 전의면 이런 곳인데 세종에 있다. 땅이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권익위에서 밝힌 것을 보면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그동안 이 땅을 이제 사기는 2016년에 샀는데 이 동안에는 비교적 합법적으로 임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권익위 결정에 따르면 일부 적법하다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논의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부터 이게 좀 중복이 되죠. 2024년 1월까지 이것을 위에 것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서 했고, 이것은 직접 당사자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현행의 농지법에서 이제 위반된다. 이렇게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 5월에 땅을 매수했다. 이제 윤희숙 의원의 이야기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습니다. 이때 땅을 매수했다. 정말 본인이 윤 의원은 자기 아버지가 직접 농사 지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것이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
2016년 3월에 이미 농지 취득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 소작이다 하는 것은 밝혀진 것 같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면서 대신 농사를 짓고 매년 쌀을 7가마 이렇게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에게 쌀을 보내주고 있다. 그래서 소작이다, 소작농이다, 이게 법 위반이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법 위반이다.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 앞으로 경선에서 된다면, 그리고 일단은 경선 후보 이거 사퇴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그 좋은 자리, 강남구 의원 그거 사퇴하고, 너무 큰 것을 내놨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번에 이 혐의를 받고 발표가 되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그런 일로 그렇게 충격을 받아서 벌벌 떠는 사람인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뭐 몇십 시간인가 무제한 토론하면서 여자들로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당히 세게 염치불구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화장실을 안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버티던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결벽증이 있는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결벽증이 있고 한치라도 어떤 도덕이라든지 사람 관계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백지 같은 그런 사람인가?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다 하는 것도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했죠. 미혼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또 거짓말이었다고 스스로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번복하고 해명하고 그런 일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째서 부친이, 아버지가 이 농지법 위반을 했다 하는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대선 경선 후보와 지역구 의원 이것을 다 내놓는가? 누구조차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 이 사퇴하는 입장을 밝힌 그 입장문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에 농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 우리 확인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이제 임대를 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나 보다. 윤희숙 의원이 나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나는 억울하다. 어떤 거냐면 26년 전에
26년 전에 결혼을 했다.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호적을 분리했다. 결혼해서 호적을 분리했다. 그런데 이혼했다고 하죠. 그리고는 본가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독립가로서 그렇게 살아온 지가 지금 30년이 돼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분리했다. 참 옛날에 분리를 해서 마치 무슨 그 남미나 오지나 이런 데 가 있어서 그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무려 30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전혀 모른다. 아마 30년간 아버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런 주장처럼 보입니다. 30년 그 생활 동안 이 아버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구나. 서로 따로따로 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 30년 전, 26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농지 취득이 2016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4년, 5년, 뭐 한 5년 전 멀어봤자 이제 5년 이내의 일이죠. 먼 과거가 아니고 이때의 일이다. 또 하나는 이 시기에 땅을 어디서 샀습니까? 땅이 세종에 있습니다. 윤희숙 씨가 세종에 있었습니다. 윤희숙 씨의 부모는 동대문구에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호적을 분리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호적을 분리한 것이 이유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모른다면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호적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내가 세종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세종에 와서 땅을 샀지만 26년 전에 호적을 분리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죠. 모른다. 모를 수 있습니다. 뭐 드문 일이겠지만. 근데 호적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아니다. 그냥 모른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 의원이 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호적이 분리돼서 나는 모른다. 그랬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주 정말 분리돼서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아버지와 딸 관계인 것 같다. 효녀는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어째서 그럴 사람이 아닌가? 장남이 공무원이랍니다. 아마 중요한 공무원인 모양이다. 이 장남을 아버지가 항상 걱정하고 장남 때문에 조심을 했던 그런 평소의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윤희숙 의원보다 3살 많은 오빠가 있고 이 집은 일남 삼녀라고 그러니까 외아들이 될 겁니다. 이 장남이 현재 공무원이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조심을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장남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 공무원은 농지법 위반을 아버지가 하면 안 되는 그런 공무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은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남한테도 영향이 갈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의 무슨 인사청문 대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희숙 씨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장남을 강남에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사를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도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렇다면은 본인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라든지 또 공무원인 오빠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윤희숙 씨의 따블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요즘에도 오빠를 경성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자가 있는 것인가? 자기의 이 중요한 자리를 다 내놓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거창한 이유를 하나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 물러나게 된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문재인 민주당을 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혼자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지와 자기를 엮었다. 아주 먼 근 30년 동안 호적을 파내서 아버지가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에서 엮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는데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권익위 조사가 왜 시작됐나? 이 부분입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권익위라고 하는 데가
스스로 적발해서 찾아가서 조사하는 곳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위원회니까. 그래서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에서 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당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6월 17일 지금 같은 경우에 윤희숙 의원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를 다 볼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6월 24일까지 보면은 국민의힘으로 보게 되면 전원 그 빠진 사람 추가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친정 아버지와 엮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친정 아버지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혼 후 근 30년이 지난 30년 동안 떨어진. 그런데 이번에 이거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했고 다른 정당 그런 데도 다 했는데 조사 대상이 이렇습니다.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그러면 윤희숙 의원 본인이 되겠죠.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게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윤희숙 의원이죠. 지금 경우에 그 배우자 혼인을 했으면 현재의 그 배우자는 뭐 없다고 하겠죠. 그 관계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및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과 비속, 이 존속의 부모, 여기 자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야당 탄압을 위해서 친정 아버지를 엮어 넣은 것이 아니고 원래 대상에, 그러니까 범죄라고 치면은 이게 바로 주범입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고 수사라고 하면 이들이 다 피의자입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직접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엮은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동의했고. 그리고 결혼 후 30년이 지난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이번에 조사받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결혼 후 40년 지난 사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죠. 그 아버지 다 조사한 겁니다. 30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논리가 이상하게 비껴가 있다. 꼭 그렇게 해야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번에 권익위에서 조사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민주당에서 12명이
그 의혹이 있다 이렇게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12명이 나왔다. 그래서 숫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180석 이것저것 합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반드시 조사하는 대상, 그 대상이 민주당은 822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435명이었습니다.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혐의가 있다 하고 걸린 숫자가 똑같으면 국민의힘의 부패도가 200%다. 이런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빼고서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427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내용은 이러한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보통 결혼한 사람들은 여기에 배우자도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직계, 존속과 비속.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번에 조사한 게 국민의힘에서 427명. 무엇을 했느냐?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 투기가 있었는지, 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제 30년이나 지나서 아버지도 아닌 자기 아버지를 조사한 게 아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조사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윤희숙 의원이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 명분이라고 할까? 이렇게 내세운 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소작죄를 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농지법 위반 한 3,000평 정도를 하필이면 세종시에서, 그 세종에서 2016년에 샀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혐의, 지금 수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처리를 할 그런 문제라고 하겠죠. 근데 윤희숙 의원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의 이러한 것이 문재인 민주당에게 빌미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약점이다. 이런 게 나온 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이 무너진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윤희숙 후보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1등을 해서 경선 승리를 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좀 적지요. 뭐 없다 하기보단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축이 무너진다.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이 축을 이제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무너졌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아, 이번 대선은 패배한다. 이게 나와서 무너졌다. 그래서 이 중요한 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더블 사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다시 세우려고. 우리로서는 좀 어떻게 봐도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원에게 보답을 한다. 그게 더블 사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희숙 의원이 여기에서 밝힌 것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 사퇴라고 보도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 윤희숙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가 아니죠. 여기 그 6천만 원 내고 접수하는 이거 아니다. 즉 국민의힘 여기에 경선 후보인가? 이것도 아니다. 여기는 또 1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윤희숙 의원이 지금 후보 사퇴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출마 선언의 번복이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윤희숙 의원, 윤희숙 후보 이렇게 봤을 때 부친이 땅 한 3,000평, 물론 위치는 참 좋지 않습니다. 왜 세종시냐, 왜 세종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 2016년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런 부동산 거래 거기에 위법하다 하는 혐의가 있고 이제 수사를 계속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하고 또 명분을 내세우면서 갑자기 그 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심지어 그 강남구 지역구 의원직까지도 던져버린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눈길을 끄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 권익위 조사는 국민의힘에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윤희숙 의원 스스로 동의서를 냈고, 그래서 권익위를 탓하든지 문재인 민주당을 탓할 거리도 못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그 앞뒤 판단을 못한 무능한 이준석 지도부의 실책이다. 강남구가 아니고 강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대충 강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떻든 국민의힘 지도부의 실책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을 아무 때나 치면 된다 생각해서 치고, 또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거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버지, 공무원인 오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엮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결국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정권 교체라든지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지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개인의 이해관계, 거기에는 돈도 될 수 있고 또 집안에서의 어떤 지켜야 하는 자리,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공보다는 사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희숙 의원의 더블 사태, 이걸 가지고 미화를 하고 혹시 이것을 앞에 내세워서 대여투쟁을 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허술하고 그리고 뿌리 없는 그런 싸움이 돼서 단번에 보수 쪽이 무너질 수 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